하쌤입니다. 최근에 이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은 왕초보 NCS 300이죠. 이 책은 기존의 기초인지 모듈 300제 개편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기업 입사를 원하는 경우 꼭 거쳐야 하는 시험이 이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합격 안정권에 드는 점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대개 80점 이상을 받아야만 안정권에 들죠. 그래서 NCS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수죠. 자, NCS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인지 능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응용 업무 능력입니다. 자, 중부발전 같은 경우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중 인지 요소 여기서 80문항을 출제하겠다 그러죠. 이것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건보 같은 경우는 응용 모듈 위주로 출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수죠. 그리고 이분은 앞에서 봤던 기초 인지 능력 그리고 응용 업무 능력 문항을 개발했던 회사 대표입니다. 이분이 NCS 문제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죠. 상황형과 이론형, 과도형인데 자, 최근에는 과도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황형과 이론형으로 구분할 수 있죠. 상황형은 특정 상황을 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론형은 NCS 599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만든 문제를 말하죠. 그래서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갖추고 있어야만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지식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기학용과 관계없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학교 기간에 애웠던 그 같은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경우죠. 두 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레일 기출문제인데 역시 상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과 연결해서 문제를 출제해서 주면 많이 틀린다는 거죠. 자, 발문에 보면 다음 네 가지 신체 기관 가운데 어느 것을 울려야 하겠느냐. 눈, 코, 입, 귀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울려야만이 내 자극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60% 이상이 눈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어쨌든 달팽이관 이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울림의 대상은 눈이 아니라 귀입니다. 이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대개 자꾸만 과거 공부했던 지식을 찾아서 답을 정하려 하죠.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발문에 보면 중국이 주도한답니다. 자, 이와 같은 복잡한 정치, 경제 관련 지식이 없더라도 이 표현만 가지고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3번 보세요.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이 뻔하다. 중국이 주도한다는데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 다툼을 벌일 이유는 없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상황 대응과 지식 활용 문제 대표 유형인데 피션 문제입니다. 자, 발문에서 총 운송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를 고르라. 자, 1톤당 운송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비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제 원칙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상식을 이 문제 풀이에 적용하면 계산하지 않고도 답을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요소는 흑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소화, 즉 제로 두면 결국은 흑연산지에 공장을 세우면 전체 비용은 최소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 활용형 문제죠. 자, NCS 이론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NCS 5급을 보고서 거기에 나오는 이론에 따라서 답을 정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5급을 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결국은 그동안 학교에서 익혔던 지식을 상황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 상황과 연결했을 때 어느 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식을 다시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지문에 또는 발문에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연결하는 거죠. 두 개 이상의 정보 연결하다 이것이 이해를 뜻하죠. 그래서 서로 연결만 하면 되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앞에서 봤듯이 자꾸만
과거 공부했던 지식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자, 많은 학생들이 로봇 관련 지식도 공부해야 되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이해형 문제 실제 내용 구성을 보면 성능을 평가하는 거였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주고서 성능 평가라는 겁니다. 로봇 관련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느 것을 답으로 정할지 바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개편한 책은 PDF 본이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와서 여러분들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이책이 필요하다면 교보에 가서 자, 하셈을 검색하면 이 책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POD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화이팅 하십시오.